자, ROR램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의하는 내용은 루비 온 레이즈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루비 온 레이즈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이즈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액티브 레코드를 통해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SQL문을 개발자가 직접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료 개발자들에게 이 자기가 수정한 SQL문을 알려주고 동일한 SQL 작업을 로컬 DB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죠. 또 프로덕션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도 똑같이 변경된 SQL문을 실행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반복됩니다. 레이즈에서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SQL 관련된 작업을 이력 관리를 합니다. 히스토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액티브 레코드와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을 이력 관리를 통해서 편하게 자기의 로컬 개발 환경에서 SQL 문을 얼마든지 변경하고 작업하고 또 그 변경된 내용은 소스에 그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개발 동료들이 그 소스를 받아서 본인의 터미널에서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를 해주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일한 소스가 또 프로덕션 서버에도 업데이트 되게 되면 서버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B 마이그레이트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레이즈에서는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구현 로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코딩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즈에서 말하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레이즈는 루비에 맞는 것처럼 루비 코드로 액티브 레코드에 관련된 그런 명령들을 작성해 주게 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야 되냐 하는 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직접 SQL문을 수정하게 될 경우에는 동료들에게 그 수정된 내용들을 알려주고 또 각자 수정된 SQL문을 실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도 동일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옆에 잘 메모를 해두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한 작업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사실 사용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액티브 레코드를 통해서 액티브 레코드는 데이터베이스의 인디펜던트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SQL3나 MySQL, Postgres, Oracle 등과 같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은 액티브 레코드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의 많은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액티브 레코드가 실제로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테이블에 마이그레이션 작업한 이력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레이즈 앱과 데이터베이스 구조상에서 연결을 해주고 있죠. 또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통해서 테이블 생성을 하는 그런 명령 레이크 작업은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라는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DB 디렉토리에 있는 스키마 RB 파일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SQL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실제 루비 코드 형태로 스키마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schema.rb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하나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구조를 실제 운영 서버 DB에 있는 구조로 항상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조를 쉽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chema.rb 파일을 내용을 보면 그 상단에 버전이라는 그런 심볼이 있습니다. 그 심볼을 보면은 가장 최근에 반영된 마이그레이션 버전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생성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이즈의 제너레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일을 생성하는 레이즈 제너레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나 스카폴드를 한 종류로 본다면 모델을 만드는 거와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파일,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든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 제너레이터와 스카폴드 제너레이터의 차이점은 아시겠지만,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는 모델을 포함한 MVC의 세 가지 모든 리소스에 대한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사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델이나 스카폴드나 해당 리소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터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컬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그리고 삭제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터에서 각각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대한 클래스 파일을 생성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델 스카폴드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같이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요게 바로 지금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의 마이그레이션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이죠.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보면은 앞에 타임스탬프 언더바 크리에이터 언더바 프로덕트 .rb라는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 이름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카멜형의 클래스 이름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대개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이런 마이그레이션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클래스는 크게 up과 down이라는 두 개의 메소드가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up이라는 것은 실제 이 up 메소드 내에 정의되어 있는 액티브 레코드의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메소드가 되겠고요. 다음 down 메소드라는 것은 이 up 메소드에 대해서 구현했던 내용을 돌이키는 액티브 레코드 헬퍼 메소드를 이용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레이즈 3.1부터는 이러한 up과 down이라는 두 개의 메소드 외에도 change라는 아주 스마트한 그런 메소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change라는 메소드는 이 하나의 메소드로 up, down 두 가지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change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할 때에 주의할 것은 이 change 메소드는 모든 곳에서 사실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down 메소드, 그러니까 돌이키는 메소드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테이블이나 컬럼을 추가하는 작업은 down 메소드,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은 그냥 remove 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작업 내용이 삭제를 하는 그런 코드 구현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 돌이킨다는 것은 생성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생성할 때 생성하는 데이터의 타입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주로 체인지의 메소드는 테이블이나 컬럼을 추가, 그 다음에 컬럼을 변경, 이러한 작업 때 체인지 메소드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제거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추가 아니라 삭제를 하는 테이블을 드랍시키고 테이블을 이제 컬럼을 드랍시키는 그러한 마이그레이션 작업할 때는 체인지보다도 기존의 업과 다운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것도 공이 액티브 레코드 마이그레이션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거죠. 자,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멜형의 add receiver newsletters to users입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의 클래스를 명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up과 down이라는 두 가지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는 create죠.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e tab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했죠. 그러나 이것은 create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대한 변경 작업, 다시 말해서 컬럼을 추가하거나 컬럼을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컬럼의 값을 변경하는 등 같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쓰는 것은 create 테이블이 아니라 change table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다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 현재 users라는 테이블에 receive underbar newsletter라는 불린의 필드 타입을 가지는 필드를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은. 그래서 그때 이 불린형의 receive underbar newsletter 속성의 디폴트 값은 false로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필드를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한 필드에 대한 일괄적인 작업은 바로 밑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유저 테이블이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저 모델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 메소드 헬퍼 메소드 업데이트 al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당 리시버 뉴스레터의 값을 true로 일괄 변경 작업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돌이키는 하는 다운 메소드에서는 간단하죠. 이 컬럼에 대해서 remove 컬럼이죠. 유저스 테이블에 receive 뉴스레터를 제거하는 그런 헬퍼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up, down 이 메소드를 이제 구현할 때는요, 구현 내용은 반드시 up을 실행하고 down을 실행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up, down을 다 했을 때는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섬이 되는 거죠. 그때 schema.rb 파일의 내용이 그대로 있게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up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up한 내용을 down에서 다 제거할 수 있게끔 빠뜨리지 말고 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좀 전에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필요가 없어져서 삭제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아까는 제너레이터를 썼지만 여기에서는 destroy라는 또 짧게는 D만 써도 되죠. D 모델 퍼스트 D의 속성은 필요 없습니다. 모델 이름 그 다음에 스카폴드 썼으면은 스카폴드 이름 해서 앞에 D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뒤에는 속성 값은 필요 없으니까 이름만 뒤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해당 마이그레이션 파일에 대해서 제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실제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하는 것이 레이크 하는 작업 중에 db 마이그레이트라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db 마이그레이트는 실제로 db/migrate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을 다 실행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에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죠. 실행되지 않은 펜딩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db 마이그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액티브 레코드가 그 해당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업스테이트로 데이터베이스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schema underbar migrations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한 마이그레이션 파일의 타임스탬프를 그거를 버전 번호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줍니다.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또 하나의 레이크 작업은 db 롤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db 롤백은 마지막에 마이그레이션이 됐던 것을 되돌리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 롤백을 하게 되면은 마이그레이트와는 달리 다운스테이트로 해당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상태를 변경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액티브 레코드는 롤백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schema underbar migration에 있는 버전 번호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운스테이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많은 마이그레이션과 또 가끔씩 롤백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금 내가 db/migrate 파일에 있는 모든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의 반영 여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때는 db:migrate:statu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업이 됐는지, 어떤 것은 아직 다운 상태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레이크 작업을 db migrate status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터미널 콘솔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다시 말해서 마이그레이트 스테이터스 컬럼명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아이디라는 것은 실제 마이그레이션 파일 이름의 앞에 붙어 있는 타임스탬프, 그것을 마이그레이션 아이디라고 하고, 레이스는 이거를 액티브 레코드에게 이것이 바로 마이그레이션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옆에는 마이그레이션 네임이 있고, 이 마이그레이션 네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 때 우리가 기술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언더바를 빼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영문으로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테이터스,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상태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요, 스테이터스 컬럼에 있는 이 상태입니다. up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마이그레이션은 이미 반영이 됐다 이 뜻이죠. 다시 말해서 db migrate status에서 이 레이크가 디텍션 하는 것은 db/migrate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을 레이크 명령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각각의 마이그레이션 파일의 앞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ID 값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에 등록되어 있나 없나를 비교를 해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up이 되고요. 여기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 그게 다운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작업하기가 편리해집니다. 이게 실타래처럼 엉키게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서로 상호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db 레이크가 db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db migrate status라는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현재 pending migration, 아직 실행되지 않는 그런 마이그레이션들이 뭐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유용한 레이크 명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db 이제 버전이라는 것이죠. db 버전은 전번 슬라이드에서 현재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current migration 파일이라는 거죠. 제일 최종. 그래서 이 최종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많은 그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있는데 어디까지 내가 작업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아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db 버전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db 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schema 파일에 보면은요, 제 상단에 보면은 버전이라고 심볼의 버전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키마 언더바 마이그레이션의 제일 마지막에 추가된 버전 이름입니다. 이 레이크 db 버전은 바로 이 스키마 RB에 있는 이 버전 넘버를 리턴해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b migrate status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알 수도 있지만 db 버전이라는 그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와 반대로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고 pending migration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걸 알고 싶을 때는 조금 길긴 합니다만 abort 언더바 if 언더바 pending 언더바 migration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당신은 지금 2개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대로 보여지겠냐, 그죠? 그래서 좀 길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가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해당 클래스 파일 이름을 가지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마이그레이션 파일 안에는
해당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죠. 마이그레이션 파일에는 이 타임스탬프가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바로 그 해당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될 당시에 연도, 달,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시간, 분초가 이렇게 타임스탬프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마이그레이션 아이디라는 값이 바로 요 값이 되겠고, 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인 스키마 언더 마이그레이션의 버전 속성에 들어가는 값도 바로 이 값이 됩니다. 이런 파일 이름에서 그런 정보를 레이스가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또 보면 만들어지는 마이그레이션, 실제 마이그레이션 파일의 클래스 파일 이름을 보면 언더바 크레이트, 언더바 프로덕트라고 만들어집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레이스는 create products라는 카멜형의 클래스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 이거는 모델, 테이블을 생성하는 클래스지만은 속성을 추가하거나 삭제, 변경할 때 우리가 변경 작업을 하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의 이름을 보면 이렇게 add details to, add to products class 이렇게 되죠. 자, 이 add to는 to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할 속성 이름을 여기다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멜형으로 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작업할 때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카멜형의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언더바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주기도 하는 거죠. 서로 가역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스키마 언더바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있어서 실제로 레일스의 마이그레이션 이력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위치는 db/schema.rb 파일에 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덤프, 스트럭처 덤프를 해서 여기다 항상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질 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보면 이렇게 버전이란 속성명으로 쭉 나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 다운 상태를 우리가 db migrate status 명령을 통해서 레이크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또 업, 다운 메소드를 이제 어떻게 구현하냐? 아까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요 예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런 클래스 파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그레이션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액티브 레코드 마이그레이션에서 상속받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객체 지향적인 개발 방식에서는 그 페어런트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트 클래스의 모든 그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마찬가지로 액티브 레코드의 마이그레이션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크리에이트 프로덕트는 액티브 레코드의 모든 기능과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그 기능들을 특히 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액티브 레코드 마이그레이션에는 업, 다운이라는 두 개의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해당 메소드에 대해서 구현 내용을 우리가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기 때문에 create underbar table이라는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 이름은 products, 다시 말해서 클래스 이름은 단수가 되지만은 실제 테이블 이름은 복수가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products 테이블 이름을 심볼로 기술해주고 두 블록을 써줍니다. 두 블록 안에 쓰는 것은 또 하나의 그 헬퍼 메소드를 쓰는 거죠. 이건 좀 뭐랄까 조금 더 똑똑한 메소드죠.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의 타입을 가지고 만든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T 스트링 하면 name, text, description 하면은 각각 스트링 속성을 가지는 name을 추가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수 헬퍼 메소드로서 타임스탬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스가 자동으로 붙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뭡니까? 프라이머리 키 값이죠. 레이스에서는 프라이머리 키 값을 디폴트로 id를 가지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들 때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레이스가 id라는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것이 타임스탬프라는 필드를 저기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타임스탬프가 만들어주는 것은 created underbar at, updated underbar at이라는 데이트 타입 타임형의 필드를
만들어주는 헬프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내가 코딩 안 해줘도 만들어지는 것이 primary key id와 그 다음에 created at, 그 다음에 updated underbar at 세 개의 속성 필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그레이션에서 쓰는 up, down 메소드는 반드시 up과 down이 실행됐을 때는 schema.rb에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create 테이블이었죠. 요거의 반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쉽죠. drop underbar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drop underbar 테이블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의 속성을 추가, 변경, 삭제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up, down, 여기서 up, down의 구현 내용은 up, down을 모두 다 실행했을 때 schema.rb의 변경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런 것을 머리에 넣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일단은 create 테이블은 아니죠. 일단 여기서는 이제 change 테이블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추가로 receive underbar newsletter의 필드를 불린형으로 추가하는데 그때 디폴트 값은 false로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추가한 다음에 일괄 작업을 해줍니다. 기존 유저 테이블의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 클래스 헬프 메소드인 update all이라는 걸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한 것을 해주는 거죠. 다운은 뭡니까? 다운은 이제 이 컬럼이 추가되기 때문에 remove 컬럼이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테이블 이름을 써주고요. 이때는 여기서는 change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지정해 리소스를 지정했지만은 여기서는 change 테이블을 쓰지 않고 바로 그냥 remove 컬럼 쓰는 거죠. 자, 여기 반대되는 또 메소드가 있죠. remove 컬럼이 있는 거 하면 add 컬럼이 있겠죠. 자, 위에서 change 테이블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change 테이블을 쓰지 않고 add 컬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users, newsletter, 그 다음에 default 이런 식으로 구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hange 테이블을 쓰기도 하고 아예 컬럼에 대해서 각각 지정해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 순서, 다시 말해서 제로섬이 되는 schema.rb 파일을 제로섬을 시키는 업다운에 대한 구현 방법입니다. 다시 여기서 요거는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업에서 그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foreign 키를 추가하기 위한 네이티브 SQL 문을 쓰는 거죠. 이렇게 썼다. 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다시 컬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변경하는 그러한 일괄적인 작업이 up 메소드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up을 했으면 down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현한 순서가 up에서 구현된 내용을 반대 순으로 구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현한 것을 다운에서는 맨 처음에 이렇게 역순으로 기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change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hange 메소드는 up 메소드와 down 메소드에서 세 번째로 등장한 3.1부터 레이저 3.1부터 지원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지능적이어서 up과 down을 알아서 해줍니다. 단 이것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 기억해둬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목적, 다시 말해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특정 컬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그때 이 change 메소드를 이용하면 down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아도 코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change 메소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써도 되는 그러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내용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까 넣은 거 많이 했지만 인덱스를 추가하는 것도 생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가하는 건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것도 다 됩니다. 변경하는 것도. 그래서 리네임도 되고. 그러나 여기서는 타임스탬프를 추가하는 것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여기 리무브가 들어갔어요. 리무브 언더바 타임스탬프는 왜 들어갔을까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타임스탬프라는 것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속성을 가진다고 레이스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emove timestamp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의 메소드, up, down, 그 다음에 change 메소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만들었던 구현한 마이그레이션을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작업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해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up과 down이라는 상태가 존재한다. up, down 상태는 레이크의 db 컬러 마이그레이트 명령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실제 그 마이그레이션 up 메소드에 있는 액티브 레코드의 명령들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적용이 되고, 또 그와 동시에 db 스키마 덤프라는 레이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db 스키마 덤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 슬래시 schema.rb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스키마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루비 코드로 작성이 된다. 그래서 레이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항상 db 슬래시 schema.rb가 업데이트 되고, 그 업데이트된 schema.rb 파일에 있는 구조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동해서 연결해서 레이스가 데이터베이스 관련 작업을 액티브 레코드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db 마이그레이트를 할 때 몇 가지 편리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db 마이그레이트 다음에 버전이라는 옵션을 주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그레이션 ID, 다시 말해서 마이그레이션 파일 네임 앞에 있는 타임스탬프를 입력해 주게 되면은 마이그레이션이 해당 버전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current migration state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마이그레이션을 up, down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특정 버전만 업데이트를 하고, 업 버전, 특정 버전만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을 때는 마이그레이트 다음에 up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db 마이그레이트 up 다음에 버전을 쓰게 되면은 해당 버전만 하게 된다는 거고, up이 없이 그냥 버전을 쓰게 되면은 해당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에 대해서 up과 down을 일괄적으로 해주게 된다는 거죠. 조금 설명이 어렵지만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거에 대해서 도식화해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down도 마찬가지입니다. down은 자, down이라는 것은 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롤백하는 것이죠. 자, 롤백은 아까 마이그레이트와는 조금 또 성격이 다르죠. 마이그레이트는 임펜딩 마이그레이션을 모두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다운 상태에 있는 것들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다운 스테이트의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을 다 실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롤백은 마지막에 있는 거, 마지막에 마이그레이션 된 작업을 롤백 시키는 것이죠. 자, 그때 이것도 뭐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롤백은 하나만, 마지막에 마이그레이션 된 파일, 마이그레이션 작업 하나만 롤백하지만, 요걸 갖다가 마지막 거, 또 그 전 거, 그 전전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롤백하고 싶을 때는 스텝이라는 옵션을 씁니다. 롤백하는 개수를 여기다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롤백을 몇 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스텝을 이용해서 3개의 책은 마이그레이션을 롤백하라. 자, 그러면 롤백 했는데 아이고 이것도 바로 그 롤백한 것을 되돌리고 하고 싶다 할 때는 리두라는 걸 씁니다. 리두. 그때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되겠죠. 롤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롤백 리두가 아니라 db 마이그레이트 리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일괄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도식화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 마이그레이트 다음에 버전이라는 옵션을 써서 해당 마이그레이션 ID 값, 타임스탬프 값을 주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 스테이터스를 제가 덤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가 다 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db/migrate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이 다 실제로 다 실행된 상태라는 것이죠. 업스테이트로.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버전을 갖다가 좀 해당 여기에 요 정도 있는 버전에 있는 요 버전 번호를 지정해 주면서 마이그레이트 버전 ID 값을 주게 되면 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현재 current migration state는 바로 여기인데 이 버전 값을 1로 지정해 줬단 말이죠. 그럼 이걸 뒤로 땡기면서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롤백이 되는 거죠. 다운이 된다. 다운 스테이트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말이죠. 자, 이번에는 자, 현재 current가 여기입니다. current migration status가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지금 사실은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 버전을 이 정도에서 지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지정해 주면은 그럼 그 사이에 다운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업이 되겠죠. 업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까지만 현재 실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current migration ID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마이그레이션의 버전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버전의 위치에 따라서 업, 다운 메소드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음 롤백도 마찬가지죠. 롤백도 여기서 롤백에다가 스텝3로 하면 현재 current는 여기인데 스텝 3로 롤백을 하면은 이 세 개가 다운이 되어버린다. 다운 메소드가 실행된다. 근데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유용한 레이크의 마이그레이션 명령으로는 셋업과 리셋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리셋은 셋업을 하기 전에 DB를 드랍했다가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웠다가 생성해서 스키마를 로드하고 필요한 테이블 데이터 값을 불러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업과 리셋은 바로 요 DB 드랍이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다가 개발 환경 작업을 하다가 지점을 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는 간단하게 뭐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크 DB의 리셋 한번 눌러버리면요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졌다가 생성되고 그리고 스키마가 업로드돼서 초기화 상태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컬럼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할 때 우리가 붙이는 이름에 룰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맨드 라인에서 마이그레이션 다음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이름을 쓰는데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이와 같이 카멜형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언더바를 붙여서 기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걸 써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명명을 할 때 마이그레이션 이름을 명명을 할 때 그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는 것은 add, 삭제하는 것은 remove라는 영단어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속성 이름을 xx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add는 to죠. to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는 식으로 그 다음에 remove는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는 거죠. 그대로죠 뭐. from 테이블로부터 어떤 속성을 제거하라. 또 그 테이블로 어떤 속성을 추가하라. 그냥 하나의 명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규칙을 지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기존에 만들었던 테이블에 대해서 속성들을 추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속성을 추가할 때마다 해당 추가된 속성에 대해서 뭐 일괄 변경 작업을 하고자 할 때 그때 필요한 메소드이기도 하고 또 그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버그의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A라는 속성을 추가했고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작업에서는 B라는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B라는 속성을 추가하면서 해당 클래스의 그 밸리데이션에다가 두 개의 추가된 속성에 대해서 presence true로 주면서 추가된 두 개의 속성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밸리데이션을 지정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두 개가 있고 클래스 파일에는 두 개의 추가된 속성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presence of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다른 동료가 이 변경된 마이그레이션을 업데이트해서 그 업데이트한 상황을 DB 마이그레이트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실제 레이크 하게 되면은 모든 클래스를 다 한번 검색을 하고 문제가 없을 때 레이크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해당 클래스를 레이스가 찾아보면서 보니까 밸리데이션 부분을 보면 그 없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 없는 속성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밸리데이션을 이스케이프 하기 위한 꽁수죠, 꽁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걸 했냐면은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 안에다가 임시 클래스를 정의해 줍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이름이죠. 똑같은 테이블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해 준데 이때에는 속성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정의가 빠지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꽁수가 밸리데이션을 피해서 여러 번에 걸친 속성을 추가했을 때 일괄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에러가 생기면은 이러한 임시 클래스를 선언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클래스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의 밸리데이션을 피하면서 일괄 작업을 해줄 수 있다. 또 하나가 자,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놓으면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컬럼을 추가하게 되면 현재 모델에 대해서 현재 프로덕트 모델에 대해서 추가한 것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죠? 없잖아요, 지금. 현재 클래스는 정의되어 있지만 여기서 add 컬럼 했지만은 이건 테이블에 대한 것은 정보로 한 거지. 실제로 임시 모델 프로덕트에다가 이거를 반영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메소드가 reset column information. 사실 있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한 컬럼 정보를 reset 다시 한번 불러들여서 프로덕트 클래스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한 플래그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프로덕트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요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프로덕트에다가 update all이라는 그러한 클래스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죠. 밸리데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클래스를 만든다. 그 다음에 컬럼을 추가하게 되면은 임시 클래스에 대해서 추가한 컬럼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앨리스 앤 밥 스토리는 루비 레이스 가이드에 나와 있는 요것에 대한 실예를 들은 이야기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키마 관련된 레이크 작업 중에 DB 스키마 덤프라는 게 있습니다. DB 스키마 덤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디폴트로 DB 마이그레이트 레이크 작업이 이루어질 때 후속으로 콜백 같이 호출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DB 스키마 덤프는 db/schema.rb 파일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와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b schema dump는 db/schema.rb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db 마이그레이트를 하면 항상 schema.rb가 업데이트 된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이용해서 액티브 레코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속성을 연결해서 작업을 해주게 된다. 그런 기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거와 관련된 명령으로서 db schema load라는 게 있습니다. 자, db schema dump는 db/schema.rb 파일을 업데이트 시키는 명령이지만 db schema load 명령은 db schema dump가 업데이트하는
db/schema.rb 파일을 불러들여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load schema.rb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서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한 다음에 일괄적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때 이러한 db schema load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카피스타를 이용해서 배포 작업을 하면 이 문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상으로 제가 시즌 1 때 했던 거에 좀 보충해가면서 내용을 거의 99%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자, 지금 현재 블로그 프로젝트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예전에 작업해 놓은 거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현재 마이그레이션 스테이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마이그레이션 스테이터스를 보면 지금은 이제 SQLite 3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이제 저렇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SQLite 3로 되어 있고 왼쪽에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up, down, down 되어 있고 설명드린 대로 마이그레이션 아이디가 있는데 현재 current 마이그레이션을 보면 자, 이거 뭡니까? 2501이죠. 2501. 자,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작업을 추가로 impending migration은 뭐가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는 about, if, pending migration. 자, 이렇게 치면 자, 두 개 있죠. 두 개가 아직 작업이 실행이 안 된 게 마이그레이션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create comment, create tag 두 개 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RakeDB 마이그레이트를 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의 마이그레이션과 그리고 아직 pending 마이그레이션, current 마이그레이션과 pending 마이그레이션을 알 수 있는 명령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이드에는 이거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돼가지고 편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태가 up, down, down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db migrate. 이 마이그레이트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커멘트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태그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지금 방금 작업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면은 이게 up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현재 current migration은 바로 11154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또 반대로 또 하나 남아있는 거 보면 없다고 나오겠죠. 네, 아무것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마이그레이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롤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크 해서 db 롤백 하고 치면 자, 태그가 삭제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db migrate 해서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그죠? 이 두 개가 실행이 됐다가 마지막에 실행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캔슬이 됐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도 벌써 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자체에서 테이블이 삭제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레이크의 마이그레이션이 됐다, 캔슬됐다는 것은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레이크 작업은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레이크 DB 붙었잖아요. 그래서 레이크 DB는 DB에 실제로 작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레이크 DB 스테이터스, 그죠?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버전 대문자를 꼭 써야 됩니다. 네. 그럼 리셋을 하면은 그 DB 그 테이블 명에 있는 모든 게 다 삭제되나요? 아니면은 이 블로그에 해당되는 그 테이블만 삭제?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죠.
해당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해당 프로젝트. 그렇지. 그 다음에 드랍, DB 드랍 했어요. 그 다음에 리셋, DB 셋업. 이때는 셋업 해줘야죠. 됐습니까? 다시 가야 딱 그 상태로. 그죠? 되니까. 예, 현재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맨 하나만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똘똘하네. 뒤에 그 버전. 그렇지. 스키마에 보면은 그죠? 스키마 RD에 버전 해가지고 있잖아요. 딱 그렇지. 그거 보고 하는 거지. 왜냐면 아까 내가 말했지만 DB 스키마 덤프 파일, 덤프에서 로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마.rb 파일의 버전을 보고 딱 거기까지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롤백 스텝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그래서 db migrate 스테이터스. 자, 다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롤백을 하는데 레이크 db 롤백, 그 다음에 대문자 스텝을 써야죠. 스텝 몇 개를 할까요? 2개만 해봅시다. 2개. 그러면 여기까지 돼야 되겠죠. 요 2개가 다운이 돼야 되겠죠. 자, 결과를 보면 뭐야? 스테이터스가 왜 안 나와?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이 2개가 다운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리두를 해봅시다. 아니야. 롤백 아까 했잖아. 지금 잠깐 롤백 했잖아. 그죠? 리두를 할 때는 지금 2개를 갖다가 지금 캔슬된 거야. 롤백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리두 할 때는 롤백이 아니라 마이그레이트죠. 마이그레이트하고 리두. 이거. 아니야. 마이그레이트. 왜냐하면은 리두인데 리두라는 것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트를 리두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